회사는 창업기와 성장기와 성숙기를 거쳐서 재도약을 하거나 정리를 하는 이런 패턴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각 단계별로 내가 지원을 해드릴 게 있고, 우리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단계별로 대표님한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제가 해지를 해드리겠다, 이게 얘기잖아요. 그래서 창업기에는 뭡니까? 법인 설립 전이면 법인 설립까지 들어와서 기업의 정관 정비, 노무제도, 각종 내부 규정의 정비하는 이 창업기에는 우리 설계사들이 얘기를 해야 될 게 뭐가 있죠? 이 제도만 얘기해가지고 우리는 보험 상품으로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때 우리 대표가 갖는 리스크는 뭐예요? 이때의 리스크. 회사를 처음 만들면서 생길 수 있는 대표의 리스크. 여러분들이 한 1년차, 2년차 대표님을 만났어. 그 사람한테 무슨 니즈를 건드려야지 이 사람이 나 종신 하나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돈. 그래, 어떤 돈? 회사 돈. 이제 회사 만드는데 회사 돈이 어디 있어? 넣기 바쁘. 그래서 초기에 돈을 넣는 것도 다 대출로 넣고 하는 재무적인 리스크. 그 다음에 경무에 시달리다 보면 단명의 위험, 단명의 리스크. 그러면 단명의 리스크가 들어오면 회사가 크기도 전에 회사가 쓰러질 수 있고, 회사가 쓰러지면 대표님 회사 좀 해고 만들어 보려다가 대표님 가족까지도 무너뜨릴 수가 있잖아요. 회사 초기에는 우리가 말하는 유족 보상 플랜이 가장 더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회사가 잘 돼가지고 돈이 있는 상태에서 유족 보상 플랜이 필요한 게 아니라 회사가 스타트 할 때 유족 보상 플랜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 대표가 갖고 있는 어떤 부채 리스크 있죠. 여러분들 뭡니까? 우리 보통 보험회사 쪽에 이제 관계되신 분들은 다 대표님들한테 10억을 제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10억이죠? 대표니까? 그래도 10억 정도 해야지 가오가 있으니까. 뭐 이런 논리들이 있지만 저는 내 논리는 이거예요. 대표님 정도 되시면 부채가 한 3, 4억 정도는 있다. 그죠? 회사를 운영하시면 한 3, 4억 부채를 갖고 시작을 하시겠죠. 두 번째, 대표님이 혹시 잘못되더라도 유가족한테 3, 4억은 줘야 될 거 아니냐. 3, 4억은 부채를 감고 3, 4억은 유가족 생활비를 넘기고. 대표님 연봉이 1억 잡아놨으면 3, 4억이면 3, 4년치의 생활비를 남겨놓고 가시는 거잖아요. 두 개 합치면 7, 8억은 됐잖아. 비상자금 2억 정도에서 10억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법인 보장자산, 법인 종신 플랜을 제안을 할 때 아예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갈 거는 대표님 사업하다 보면 한 3억 정도의 대출이 있지 않으세요? 아예 대출 3억을 깔고 들어가세요. 왜? 그냥 있는 거야. 3억은. 그러면 그 3억을 어떻게 할 거야? 벌어서 갚든지 뭘 하셔야 될 거잖아요. 근데 혹시 모르니 3억짜리 종신 하나 들어놓으라 이거지. 돈을 누가 내? 회사가 내면 되죠. 회사가 낼 때 그 대표님이 나이가 50이에요. 이 사람은 그럼 보험료 얼마 정도 내야 돼요? 200만 원. 그죠? 저렇게 200만 원 내야지 돼야 딱 좋은데 조금 우리는 이게 전문가스럽게 제가 이게 계산을 해보다 보니까 3억 정도 보통 우리가 3억을 보장을 받는다면 내 나이에 플러스 10 정도 상품별로 좀 다르거든요. 내 나이가 50이면 50%를 돈을 내든지 플러스 10, 60% 정도 돈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계산법이 좀 들어옵니까? 3억을 보장받으면 내가 50이라면 플러스 10이면 60%를 내가 돈을 내야 된다고. 3억이란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3, 6, 18, 1억 8천을 내가 보험회사 내야 내가 3억을 보장을 받는다. 근데 1억 8천을 어떻게 내요? 10년 동안 나눠내지. 10년 동안 나누면 연 1,800만 원을 내겠죠. 연 1,8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150 정도 되겠죠. 대표님 제가 말씀드리는 3억 정도의 보장 플랜을 150 정도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 연령대에서는 50세니까 60% 정도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이 계산식이 더 좋지 않으세요? 네?
그거는 또 우리가 금리에 따라서 뭐 이 납입 연수에 따라 막 달라지는 거잖아요.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10억이면 어떻게 돼? 10억이면 60%, 6억만 내시면 되는데 6억을 10년 동안 내실 거니까 1년에 6천만 원, 월 500 내시면 됩니다. 부담되세요? 20년 내세요. 250.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세팅된 제한서는 나중에 들어가서 설명하시면 돼. 그 다음에 우리 상품에 있는 중요한 특징들 요새 막 저해지 환급, 아까 5천만 원짜리 계약도요 저해지 환급형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교보생명의 저해지 환급형 30% 환급형으로 설계가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20년 남은 대표가 연령대가 좀 젊으셨어요. 하셔서 창업기에는 그 창업했을 때의 CEO 리스크를 끄집어내는 부분들이고, 우리 성장기에 들어오시면 회사가 본격적으로 커나가기 위해서 이제는 막 그 회사의 시스템도 구축이 되고, 시스템이 구축됐으니까 막 매출이 막 일어나고, 매출이 일어나니까 이제 막 이익이 쌓이기 시작한다는 뜻이죠. 성장기가 들어갔으니까. 예, 그때쯤 와서 이런 뭐 이익이 남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특허나 주식 이동이나, 여기 CEO 보장 자산이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저는 이쪽 편이라고 생각이 먼저 들고요. 창업기 쪽에 들어가고, 이런 성장기 속에서도 우리 대표님들에게 필요하죠. 요때는 이제 성장기나 고속 성장기로 들어가면 페이백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거예요. 내가 투자를 한 거를 이제 리턴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화법 중에 그런 화법도 있습니다. 대표님이 힘들게 벌으신 돈을 나라애들은 전부 다 세금으로 가져가잖아요. 예, 무슨 얘기냐면, 대표님이 회사를 만들 때는 얼마를 만들었어요? 한 5천만 원으로 만들었죠. 근데 이 회사가 50억이 됐어. 그럼 세금은 얼마 내요? 50억 이상이면 50%라고 했잖아요. 25억 이상. 내가 투입을 해서 5천만 원짜리 투자를 했으면 5천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그게 늘어난 50억에 대해서 우리 세금을 내는 구조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의 회사의 기업 가치나 잉여금을 많이 쌓아놓게 되면 결국은 다 세금으로 혼납해야 되는 이런 구조가 온다는 거죠. 따라서 적절한 시점에 대표님이 투자한 자본금과 노력과 헌신을 페이백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부터 구축을 좀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내년에 가져가려고 올해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우리 성장기. 그래서 이때 주식 이동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주식 이동이 들어가면은 결국은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양도세, 이동이니까 양도세. 두 번째, 내가 가정대주면 증여가 일어날 거고, 내가 죽으면 상속이 일어날 건데, 결국은 그 세금을 낮출 수 있는 모멘텀은 뭐예요? 회사의 가치를 낮춰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회사의 가치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좀 이따 하겠지만, 회사는 순자산 플러스 순이익이라는 걸로 회사의 가치를 내죠. 순자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순자산은 회사의 재산이야. 지금 회사의 재산이 얼마 가지고 있느냐 하나. 두 번째, 이 재산을 가진 회사가 앞으로 얼마나 이익을 낼 거냐, 이거를 예측을 해서 두 개 믹스를 해서 주식 가치를 내. 그러면 이 주식 가치를 낮추고 싶다면 뭘 낮춰야 된다는 거야? 순자산, 갖고 있는 재산을 낮추든지, 아니면 이익이 안 나게 보이든지, 두 가지 행위만 하면 주식을 낮출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일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성장기에 들어가는 시점부터 준비를 좀 하셔야 되고, 적절한 배당 정책으로 자본도 빼셔야 되고, 뭐 급여 정책도 쓰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아우러져 가는 개념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해서 요때 들어가시고, 성숙기이기도 하고, 그 뭡니까? 고도 성장기라는 표현도 써요. 회사에게 탄력 받은 거지. 쭉쭉쭉 나가는 이런 시점이 왔을 때 잉여금이 점점 쌓이는 거죠. 그 잉여금들을 주주나 임원에게 배당이나 뭐 연봉이나 자기주식 취득, 퇴직금 제한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세무적으로 쌓이고 있는 가지금이나 뭐 가수금, 절세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고민 속에서 이제 제도약이냐 정리냐, 가업 승계를 할 거냐, 아예 회사를 털고 심하게 할 거냐, 뭐 이런 쪽으로 넘어오겠죠. 그래서 승계 쪽으로 넘어오는 거. 그래서 이 단계별로
내가 만나고 있는 대표님의 사업장이 지금 창업인지 성장인지 성숙인지 제도약인지에 따라서 내가 제안을 드릴 수 있는 상품은 어떤 거고 어떤 컨셉으로 이 대표님한테 제안을 드릴 건지를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 표 한 장을 놓고 대표랑도 교환할 수 있고 제가 대표님 사업장을 볼 때는 좀 성숙기에 오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 성숙기에 오셨을 때 뒤쪽에 나오지만 회사의 가치는 지금 얼마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표님이 이 몇 가지만 더 신경을 쓰시면 이 가치를 좀 낮출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거에 따라서 질문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주식평가, 정관, 퇴직금, CEO 리스크, 법인 운영, 인사노무, 가업스계 청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슈되는 내용, 대표님 비상장 주식 평가를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환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관과 규정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퇴직금 제도 검토하시죠. CEO 리스크 관리하셔야 됩니다. 급여 배당 정책 쓰셔야 됩니다. 가업 승계나 청산하셔야 됩니다. 가지입금 해결하셔야 되고 인사노무, 무형자산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결과가지의 포맷은 훅 들어가는 거야. 대표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들어가실 때 이렇게 쓰시라는 거예요.